1976년 하르페스강 기슭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여인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낡은 일기장이 카메라에 비친다. 그 일기장은 시간의 흐름에 의해 노독한 페이지들로 가득 차 있었다. 첫 장을 열어본 순간 시선은 그대로 멈추었다. 그곳에 적혀있던 글은 그날 발견된 여인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였다. 조사에 따르면 이 일기장은 여인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일한 물건이었다. 일기장의 첫 장에는 그들이 나를 찾기 전에 이 글을 남긴다는 문장과 함께 이름이 흐릿하게 적혀있다. 그것은 말이었다. 하지만 이 이름은 그 여인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는다. 지역에 따르면 이 여인은 하르페스강에서 발견되었지만 그녀의 출신지나 신원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일기장은 여인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단서였다. 지역 신문 기사에서 이 여인이 발견되기 한 달 전 캘리포니아에서 실종된 17세 소녀 트레이시 멜로디와 닮은 외모의 목격 정보가 보도된 사실이 드러난다. 이 기사에 따르면 트레이시 멜로디는 1976년 6월 30일 캘리포니아에서 실종되었으며 그녀의 가족은 아직도 그녀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찾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여인의 시신과 트레이시 멜로디의 실종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도 발견되지 않았다. FBI의 1976년 문서가 유출되며 이 사건이 로스웰 사건과 유사한 국가기밀 분류로 묶였음을 암시한다. 문서의 한 장이 카메라에 비친다. 그 문서에는 기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것은 사건이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에 따르면 로스웰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국가기밀로 처리되었다. 이것은 사건이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근데 이게 정말로 국가기밀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미해결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스웰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많은 논란과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국가기밀로 분류된 것이 정말로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여인의 시신에서 회수된 펜던트의 뒷면에 MC 1872불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어 마리 셀레스테호와의 이상한 연결고리가 제기된다. 펜던트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 각인은 마리 셀레스테호의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마리 셀레스테오는 1872년 12월 4일 대서양에서 유령선으로 이 사건은 해양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다. 근데 이 펜던트의 각인이 마리 셀레스테오와의 이상한 연결고리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매우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 셀레스테오의 승무원은 모두 사라졌으며 그 이유는 여전히 미해결 미스터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펜던트의 각인이 마리 셀레스테오의 승무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노년의 해양학자 디아어 앨런 포스가 등장해 마리 셀레스테오의 항해 기록 속 실종 승객 중 한 명이 여성이었다는 미공개 사실을 공개한다. 디아어 포스는 매우 오래된 책을 들고 있다. 그 책에는 마리 셀레스테오의 항해 기록이 적혀 있다. 조사에 따르면 마리 셀레스테오의 승무원은 모두 사라졌으며 그 이유는 여전히 미해결 미스터리이다. 근데 디아어 포스가 공개한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마리 셀레스테오의 승무원 중 한 명이 여성이었던 것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마리 셀레스테오의 승무원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제 이 사건의 진실을 더 깊게 파헤쳐 보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1976년 하르페스강에서 발견된 여인의 치아 분석 보고서가 드디어 공개됐어요. 전문가들이 주목한 건 치아 뒷부분의 특이한 메탈 성분이었죠. 그 성분은 1950년대 초
프랑스와 독일 일부 병원에서만 사용된 희귀한 충전재였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치료를 받은 기록은 단 한 건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20년도 더 전에 유럽식 치료법이 왜 미국 강가의 시신에서 발견된 건지, 그 기록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트레이시 멜로디의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비공개 인터뷰에서 털어놨어요. 트레이시가 사라지기 사흘 전, 그녀가 이상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간을 건너는 실험에 날 쓰려 한다고라고. 당시엔 웃어넘겼죠. 근데 그 실험이란 게 학교 지하실에 있던 낡은 전기장치와 수상한 정보 요원들이 드나드는 밴이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걸 라디오 실험이라더라고요. 근데 트레이시는 그게 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 학교 전기실에서 불빛이 막 깜빡였대요. 딱 한 번. 일기장의 맨 마지막 페이지. 그곳엔 다른 글씨체로 쓰인 문장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시간의 틈은 하르페스 강에서 열린다. 나는 두 시대에 걸쳐 산다. 페이지 가장자리는 타버린 흔적이 있었고 잉크도 일부 번졌지만 그 문장만 선명했어요. 마치 나중에 쓰인 것처럼 1976년이 아니라 1953년 6월 18일 자로 서명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트레이시 멜로디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 문장은 과거에서 온 경고였을까? 아니면 미래에서 온 절규였을까? 1975년 독일의 한 지하 시설에서 비밀리에 수행된 연구가 있었어요. 냉전 시대, 베를린 장벽이 아직 서 있던 그때, 폐쇄된 연구소 지하실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프로젝트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 아래 인간을 특정 시간대에 재배치하려는 실험이 진행됐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문서엔 시공간 왜곡 장치 시험 대상자 MC라고만 기록돼 있죠. 정확한 날짜는 지워졌지만 기록의 종이 질감과 잉크 성분 분석 결과 1975년 12월 초 작성된 것으로 추정돼요.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사건이 있어요. 대서양 한가운데서 사라진 말이 셀레스테오의 기록 말이에요. 프로젝트 아우구스투스의 실험 기록 중 일부는 물에 젖어 흐려졌어요. 하지만 습기를 머금은 종이 위, 복사본을 통해 비친 반사 이미지에서 이상한 이름 하나가 드러났죠. M. 마리 셀레스테오 승무원 명단에도 비공식 인체 실험 대상자 목록에도 동시에 등장하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1872년에 사라진 선원이 1975년 실험에 참여했다는 건? 명단의 글씨체는 다르지만 서체 분석 결과 동일한 사람이 기입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더 이상한 건 두 명단 모두 성별 칸에 기재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처럼. 2026년 봄, 하르페스 강 기슭에서 산책하던 주민이 진흙 속에서 작은 금속함을 발견했어요. 안에는 또 다른 일기장이 들어있었죠. 표지엔 아무것도 없고 열자마자 보인 건 단 한 문장뿐이에요. 이번엔 내가 아닌 그녀를 구해야 해. 글씨체는 1976년 발견된 일기장과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느낌은 동일했어요. 급하고 절박하고 시간이 없다는 듯한 필치였죠. 그 문장 아래 아주 작게 MC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인지, 또 누굴 구해야 한다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확실한 건 이 시간의 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